국회가 28일간의 공전 끝에 원 구성을 마무리하고 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일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참 민망스럽지요. 날이 갈수록 국회가 나아지기보다는 오히려 뒷걸음질하고 있는 것이 국회가 아닐까.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우리 국회에 대해서 거는 기대는 거의 없다. 저는 이런 생각들 가져봅니다. 깜나라 조진국 시간입니다. 제가 제목을 덜 떨어진 자들 의원되니 꼴불견이다 이런 제목을 달았는데 덜 떨어지다 어떤 의미일까요? 쇠딱지가 아직까지 떨어지지 않았다. 어린아이 수준이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나이에 비해서 어리고 미련하다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것이 덜 떨어지다 그런 뜻인데 지난 국회도 마찬가지지만은 이번 국회를 보면은 정말 덜 떨어진 의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 그런 생각에서 제목도 이렇게 달아봤습니다. 국회가 모두 18개의 위원회를 갖고 있지요. 어느 것이 좋다, 못하다 이런 얘기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 각 위원회별로 기능과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죠. 인기가 있는 위원회 이런 얘기는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통상적으로 법사위 하면은 국회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여야가 모두 위원장 자리를 차지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사위에는 그래도 격조가 있고 품위를 지키려고 애쓴다. 이런 평가를 받아왔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아무튼 이번 법사위원회는 정청래가 위원장이 되면서 불안하지만 그런 가운데 출발을 했습니다. 과거 법사위에서는 대개 법조인을 중심으로 해서 위원장도 법조인이 맡아왔었는데 이번에는 비법조인인 정청래가 맡으면서 우려와 걱정이 더 앞서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려와 걱정이 출발부터 현실이 돼가면서 난장판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모두에게 짜증을 주고 있습니다. 연일 법사위에서는 양아치보다도 못한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 또 코미디를 하는 것인지 웃기려고 법사위를 열고 있는지 도대체 헷갈릴 정도로 정말 국가의 혈세가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법사위 첫날 박지원이가 갑질을 하면서 법사위의 앞날을 예고한 바가 있었지요. 감사원 질의 때 어제도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니 시장 바닥에서도 쓰지 않는 저급한 말로 그것도 고위 공직자 아니겠습니까? 감사원의 사무총장입니다. 우리도 박지원처럼 막말 한번 해보겠습니다. 개 잡듯하고 닭 잡듯이 아니 도저히 눈 뜨고 볼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을 박지원이 보여주지 않았었습니까? 감사원의 사무총장이면은 고위공직자입니다. 그 공직자가 최다령 사무총장이 박지원이 닭 잡듯이 개 잡듯이 아주 닭달 볶는 모습을 우리가 지켜봤는데 아니 정말 바르게 앉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파상적인 질문을 하면서 국회의원이 질문하는데 뒤로 딱 버티고 있다가 어디서 그런 버릇질이야. 그렇게 뒤로 자빠지지 말고 공선이 해요, 공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최대령 사무총장도 너무 당황돼서 자기가 흐트러진 자세가 아니라 똑바로 앉았다가 질문을 하니까 마이크 앞으로 다가서서 몸을 이렇게 앞당긴 겁니다. 등에 의자를 대고 앉아있지도 않았었고 바로 똑바로 앉았다가 마이크 앞으로 고개를 약간 숙였는데 어디서 이렇게 국회의원 앞에서 버릇없는 짓을 하느냐 갑질을 합니다.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지요. 그리고 질문에 답을 하려고 하니까 자꾸 끼어들면서 저는 마지막에 사무총장이 한 그 말이 가슴에 와닿고 가슴이 아팠었습니다. 공직자도 국민입니다. 우리도 인권, 인격이 있다. 박지원이 부끄러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는 국정원장으로서 나라의 비밀을 다 온천에 알리는 저질 행동을 골라가면서 거둔 사람이 부끄러움을 알았어야 하지요. 왜 국회의원이 되면은 모두가 다 갑질하려고 애를 씁니까? 그러면서 박지원이 하는 얘기가 아무튼 우리가 4년을 지켜보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끝까지 겁박을 주는데 아니 박지원 당신도 지금 여러 건이 고발되어 있지 않습니까? 당신이 4년 동안 지켜본다고 하는데 그것이 국회에서 지켜볼 것인지 아니면은 감옥에서 지켜볼 것인지 누가 장담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을 함부로 하면은 안 됩니다. 우여곡절 끝에 국민의힘이 지난 28일 동안의 공백을 깨고 국회에 합류를 했습니다. 법사위에도 참석을 했지요. 법사위 첫날 국민의힘의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이 종전의 관례를 들어서 회의 방식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바 있었죠. 정청래가 하는 말 누구시죠? 이름이 뭐예요? 아니 이거 유치원에서도 이런 유치한 그런 말장난 하지 않습니다. 아니 국회라고 거기도 국회 왜 법사위의 위원장이라는 사람이 누구시죠? 이름이 뭐예요? 진짜 우리가 왜 이런 사람들에게 혈세를 줘야 하는지 이런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지 마시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니 나는 국회법대로 하고 있다. 유상범이 다시 대꾸를 합니다. 아니 어디에 국회법에 위원장 마음대로 회의를 진행하라고 써 있습니까? 공부를 더 하고 오세요. 국회법에 있으니 국회법 공부를 더 하고 오라고 질책을 합니다. 국민들이 이 장면을 봤을 때에 좀 속되고 저속한 표현이지만 미치고 환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 국회가 이렇게 정말 유치스러워졌습니까? 저질스러워졌습니까? 여야 모두를 떠나서 정말 이게 무슨 짓들입니까? 이거는 짓거리지 행동이 아닙니다. 이런 걸 정말 국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길거리에 보면은 현수막에 이렇게 걸려 있죠. 민주당은 일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걸어 놨는데 이런 짓 하는 것이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정말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더 가관인 것이 민주당의 박균택입니다. 박균택은 민주초선 의원이지요. 이재명 재판에서 이재명을 열심히 변호한 덕분에 배지를 단 광주 고검장 출신의 변호사인데 이번에 배지를 달고 법사위에 참석을 했습니다. 박균택은 정말 처음 국회에 들어왔다면은 그동안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의원들의 오만하고 방자한 출석한 증인들을 얼마나 몰아세우면서 인격 살인하고 나쁜 모습을 보여왔던 것을 직접 보았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증인을 마음대로 욱박지르고 비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한다면 자신은 그래도 초선 의원으로서 과거 의원들의 못된 행동을 담지는 말고 내가 깨끗하게 의원으로서 바르게 의정 질의를 하겠다 이런 각오가 갖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자기가 과거에 못된 선배들 의원들과 다르겠다 이런 평판을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미지를 주는 것이 또
당연한 일이고요. 그런데 박지원 옆에 앉아서 그런지, 박지원에게 오염이 돼서 그런지, 아니면은 박균택이의 속마음이 이렇게 더럽고 추한 그런 성격의 소유자인지는 모르겠지만 위원장을 닮아서 그런가요? 아무튼 법사위에서 내뱉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니, 닮고 닮아도 왜 썩은 정치인들 그들을 닮아야 합니까?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의 행태를 보면은 썩은 정치인들 뺨칠 정도가 아니라 그 위에서 놀고 있다라는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아니, 증인을 몰아세우는 데에 저는 이것이 마치 80년대의 범죄자들을 몰아세우고 취조하는 그런 모습을 착각할 정도로 느꼈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는 것일까? 취조실에서 박정철 고문하던 80년대의 그 모습을 다시 떠올리면서 보는 것인가? 저는 그런 상상까지 해봤었습니다. 모골이 소면해지고,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세상 말로 얘기한다면은 잉크가 채 마르지도 않은 그야말로 초짜 의원 아닙니까? 한 달도 되지 않은 의원이 내뱉은 말에 저는 모골이 섬뜩했습니다. 박균택이 한 말을 다시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손가락질, 삿대질하는 것은 아주 몸에 배했습니다. 지금 앞에 있는 증인이 범죄자입니까? 죄인입니까? 자신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웬만해서는 화를 내지 않는데 하면서도 톤은 높아져 있습니다. 흥분이 되어 있습니다. 범죄인을 취조하듯이 몰아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박균택 씨, 당신이 검찰 생활 오래 했고 고검에 검찰청장까지 했었으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앞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증인이지 죄인이 아닌데 왜 죄인 다뤄도 합니까? 죄인 다뤄도 요즘에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말투 하나하나에도 인격적으로 상대를 대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회법을 들먹거리면서 국회법 어디에도 당신이 말하는 인격 살인이라든가 비하하라고 적혀 있질 않습니다. 그리고 말끝마다 삿대질하고 손가락질하면서 당신 하고 있는데 박균택 당신의 입에는 바로 이 말이 붙어 있습니다. 매번 손가락질하면서 국회 모독죄, 국회 희롱죄를 말하고 있는데 그 말하는 당신 자체가 국회를 모독하고 국회를 희롱하고 국민들을 그야말로 희롱하는 죄 아니겠습니까? 아니, 정장을 입은 삼성 장군에게 그 사람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군 장성 삼성의 장군입니다. 미국에서는 장성이 아니더라도 사병이 제복을 입었다고 하면은 함부로 대하지 않지 않습니까? 존경합니다. 예의를 깍듯이 갖춥니다. 보셨잖아요. 국가가 그들을 존경합니다. 그런데 당신이 하는 행동을 보면은 정청래가 수용자로 볼을 달았기 때문에 군 면제를 받았었죠. 벼를 달고 있기 때문에 군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박지원은 어땠습니까? 군 복무를 하면서 공부를 했다 그래서 이것이 어느 것이 진짜인가? 가짜 군 생활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비난이 됐었죠. 하태경이 이 문제를 집중 거론한 바 있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부끄러운 자들이 아니 대한민국의 삼성 벼를 3개 단 장군을 앞에다 놓고 그런 모욕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자신들의 더럽고 추하고 감추고 싶은 얘기는 꺼내지도 못하면서 오히려 나라 위해서 애쓰고 그 사람들은 현재
재판을 받는 사람들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혐의에 대해서 증인으로 나와서 그 증언을 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도대체 증인이 범죄인도 아닌데 당신은 고검 검찰장까지 했다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함부로 대하고 있습니까? 정말 국회 모독죄, 국회 희롱죄 누가 누구에게 할 말입니까? 누가 국회의 위상을 떨어뜨리고 모욕과 희롱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국민 자체를 모욕시키고 망각시키고 있다는 것을 박균택 씨는 모르고 있습니까? 잊고 있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못난 송아지 엉덩이에 뿔이 난다고. 아니 배지를 달고 나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없었던 모양이죠. 민주당은 그동안 이렇게 외쳤습니다. 정치 검찰은 반드시 퇴출시키고 탄핵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외치면서도 자기들의 필요한 사람들, 이재명을 지키기 위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배지를 달아주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왔던 것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정치검찰 퇴출시키자, 탄핵시키자 누가 외쳤습니까? 그래서 검수 완박까지 만들었던 것이 민주당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정치 검찰을 혐오하고 아니 검찰 자체의 정당한 수사 자체를 그렇게 몰아붙이고 비난했던 민주당 의원들이 이재명 변론에 나섰던 사람들은 모두 다 배지를 달아주는 모순을 보이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요, 분명한 것은 이재명이 사법 리스크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까? 지금부터가 시작인데, 이제부터가 시작인데 이렇게 이재명을 무조건 감싼다고 옹호한다고 사법 리스크가 다 면제부가 될 수 있는 겁니까? 박균택은 아마 그렇게 장성들을 최상병 관련된 증인들을 몰아세우면서 돌아가서는 이렇게 생각했겠죠. 자, 대표님 보셨습니까? 내가 이재명 대표가 나에게 배지 다뤄주고 나를 갖다 배지 다뤄지게 만들었으니 내가 밥밥한 것 보셨습니까? 배지 값을 잘하고 있죠. 이렇게 돌아서서 이재명에게 자기의 모습을 알리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까? 세상은요, 당신의 하는 행동을 보면서 참 못난 짓을 했다, 멍청이 짓을 했다, 이렇게 말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부터가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세상은 정청래를 멍청래라고 비웃고 있습니다. 정청래가 최가웅이라는 과거에 의원이 있지요. 의원이라고 말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잡담을 떠는 방송에 나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가 막히지요. 장경태 의원, 내가 법사위원장으로서 국회법 145조 2항에서 국회의원 퇴장시킬 수도 있는데 민주당부터 본보기로 가장 만만하고 나이도 어린 장경태 당신을 퇴장시킬 거야. 그리 알고 있어. 아, 그러면 저는 뉴스 엄청 타겠네요. 아니, 부고만 아니면 많이 나오면 좋다며. 그러면서 장경태 한 명, 민주당 의원을 한 명 퇴장시키면은 저쪽은 3명 퇴장시킬 수가 있다. 그리고 서로 깔깔거리면서 사실입니다. 웃고 있는데 정말 더는 볼 수가 없더군요. 웃어서 볼 수가 없는 것이 아니라 너무 그 말하고 있는
또 그 말을 듣고 있는 그 사람들이 너무나도 불쌍해 보이더란 얘기입니다. 딱해 보였습니다. 아니, 이 정도밖에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수준이 이 정도일까? 어느 정도 생각은 하고 예상은 했지만은 너무나도 정청래는 무식하고 수준이 낮다,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이것을 농담이라고 말하겠지만, 아니, 위원장이라는 사람, 법사위의 위원장이라는 사가 아무리 농담이나 우스갯소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수준 낮고 저지를 수가 있을까? 정말 국민들 모두가 이제는 굳은 결심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 갖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현재 우리 국회의 현 주소이고, 이런 쓰레기들, 이건희 회장이 1995년도에 30년 전에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 정치는 사류다. 정말 이 나라 국민 되는 것이 슬프지 않습니까? 지지리도 국회 복도 없고 지지리도 국회의원들 복이 없는 우리 국민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정말 슬프고 안타까울 뿐입니다. 저들을 위해서 열심히 벌어서 저들을 먹여 살리고 혈세로 저들에게 고액 연봉을 준다는 것이 너무나도 슬픈 일 아니겠습니까? 이런 쓰레기들을 우리가 4년 동안 지켜봐야 한다. 얼마나 슬픈 얘기입니까? 오늘 제가 시작할 때에 덜 떨어진 자들 의원들이 꼴불견이다, 이런 제목을 달았었는데 마지막 결론도 제가 속담을 인용하겠습니다. 시거든 떨지나 말고 얻거든 검지나 마라. 얼거든 검지나 말지. 사람이 못났으면은 착실하기도 해야지. 재주가 없다라고 한다면은 소박하고 순수라도 해야 하는데,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그런 사람을 빗대어서 시거든 떨지나 말고 얼거든 곧 검지나 말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국회 언제 모범적인 의원들이 의회당을 장악하면서 국민을 위해서, 국리 민복을 위해서 애쓰는 날이 올까요? 걱정이 앞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